여러분 이 그림 위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게 좌표 평면인데 단위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단위원이 하나 있고 거기에 정사각형이 내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오른쪽? 하여튼 이 반지름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1,0을 중심으로 하고 역시 단위원이 있는데 여기에는 정삼각형이 내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상태에서 출발을 하게 되느냐? 이 정사각형 한 꼭지점 P가 1,에 출발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정사각형이 이 그림이 좀 이게 좀 손이 말이 되나? 하여튼 정사각형이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지.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정삼각형은 이 Q가 2,에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다 정사각형의 한 꼭지점 P도 X축상에서 출발하고 정삼각형의 꼭지점 Q도 X축상에서 출발한다는 얘기. 그래서 2,에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60도만큼 벌어져가지고 이렇게 돌아가겠죠. 이렇게. 이렇게 쭉 돌아갑니다. 근데 뭐냐? 겹쳐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삼각형과 정사각형이 겹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겹친 부분 넓이를 S세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S세타를 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뭐 저기 부산대 의학만의 특이한 문제 아니고요. 굉장히 보편적으로 어느 대학에서나 출제될 수 있는 특수한 스타일 아닙니다. 굉장히 전형적인 스타일인데 요거 복수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면 좋겠냐면은 그림 없다 치고요. 그림 없다 치고 여기서 이제 그림을 케이스를 두 가지로 분류를 해준 거예요. 겹치는 부분이 사각형일 때하고 이렇게 삼각형일 때하고 보이죠? 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해준 것이고 근데 당연히 분류를 안 해줬으면 난이도 올라가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림 안 그려줬으면 난이도 올라가겠죠. 이 진술만으로 여러분이 이제 상상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 없다 치고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세트 문제인데 D1, D2가 나오거든요. D1, D2 첫 번째 소문항에 D1, D2를 결국 어디에 써먹게 되냐면은 이 공통 부분의 넓이 구할 때 써먹게 됩니다. 뭐 이렇게 삼각형의 높이라든가, 예? 혹은 뭐 이런 삼각형의 높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할 때 D1, D2가 필요해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소문항 없다 치고 뭐라고 여러분? 케이스 분류 안 해놨고 그림 없고 이거 같은 얘기네. 그림을 통해서 케이스 분류 해놨으니까 그래서 그림으로 케이스 분류 안 해놨고 첫 번째 소문항 없이 바로 2번으로 가서 S세타에 대해서 물어봤으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걸 접근해야 될지 수험생 입장에서 또 상상 훈련을 한번 해보시면은 좋은 연습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의 문제 만들기 좋거든요. 자, 하여튼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한번 접근해 보자고요. 여기서 여기서 이 두 가지 케이스로 분류를 한 것은 어떤 기준으로 분류를 한 거냐면 봐보시면은 자, 여러분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겠어요? 이렇게 단위원이 있고 여기 그림이 좀 그렇지만 단위원이 있으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정사각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여기 2,0이 있으면서 이렇게 이제 정삼각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겹치는 부분이 삼각형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직관적으로 좀 이해합시다. 요 정사각형이 이렇게 이제 돌아가고 정삼각형도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 변은 쉽게 말하면 올라오고 요 꼭지점 밑으로 내려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사각형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9분의 파이부터 3분의 파이까지 얘기함으로써 이거는 사각형 이미 된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논의를 너무 복잡하지 않게 위해서. 세 가지는 좀 심하지 않느냐 해서 두 가지만 하는 거죠. 그래서 사각형이 된 것부터 시작을 하고 그러면 이제 자 이것도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이제 점점점 사각형이 이렇게 돌아가고 삼각형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요 변이 여러분 이 삼각형의 한 변이 이 사각형의 한 변과 여기서 만나지 않고 이제 여기서 만나는 일이 생기게 된다고. 이렇게 여기를 뚫고 가는 일이 생긴다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공통 부분이 삼각형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것은 이 공통 부분이 사각형이 될 때하고 공통 부분이 삼각형이 될 때하고 그 임계점이 뭐냐를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걸 따지는데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
요 OP하고 OQ는 평행합니다. 왜냐면 정의가 이렇게 돼 있거든. 요게 세타. X축과 OP가 이루는 각이 세타. 그다음에 여기 X축과 AQ가 이루는 각이 세타. 이거니까 똑같이 세타기 때문에 요 각이 똑같고 그다음에 요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요 PQ는 X축과 평행하고 그리고 그 길이 역시 1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P하고 Q는 이렇게 같이 나란히 돌아가고 나란히 예? 이렇게 나란히 돌아가고 있는 것이니까 요 길이가 1인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요 각의 크기를 세트라고 있기 때문에 PQ를 연결한 X축과 평행한 선 이것이 이 AQ와 이루는 각 역시 뭐가 돼요? 엇각으로서 세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요게 세타라는 것은 이 PQ하고 AQ가 이루는 각이 세타라는 것은 여기 PQ 여러분 이것도 똑같아요. 나란히 PQ는 나란히 가고 있습니다. X축과 평행해요. 길이가 1이면서 요 각이 세타라면 요게 세타. 요게 세타니까 엇각으로 세타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정삼각형에서 AQ는 중선의 일부일 거 아니에요. 응? 조금만 집중합시다. 요게 좀 고민해 오늘. 지금까지 사실 별거 없었잖아요, 여러분. 앞 시간에. 응. 요 AQ 요게 중선의 일부기 때문에 요 각의 크기는 30도입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 또 이 정삼각형에서 요 각의 크기 30도란 말이지. 결국 이 둘의 차이는 이 각의 세타가 30도보다 작은 각이냐 30도보다 큰 각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30도부터 이렇게 겹친 부분이 삼각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두 가지 케이스 갈라지고 물론 그것까지도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교재 문제 보시면 6분의 파이보다 클 때 작을 때 가지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놓고 첫 번째 소문항에서 자 이렇게 돼 있네요, 여러분. Q1과 지금 아주 피곤해 지금 점 이름도 많고 Q1과 PP3 사이의 거리를 D1, P와 Q1 사이의 거리를 D2 해가지고 D1, D2가 이렇게 식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봐라. 답까지 알려준 겁니다. 정답률을 높이려고 엄청 노력한 거죠, 교수님. 답까지 알려줬고 하여튼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 이 D1, D2를 구해야 됩니다. 하여튼 식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림을 다시 띄워보면은 그럼 여기서 D1이 뭐였냐? 보시면은 D1이 여러분 D1이 요거예요. Q1에서 PP3까지의 거리. 당연히 수직거리죠. 그 다음에 Q1에서 PP3까지의 거리. 수직거리. 네, 요 수직거리. 요것을 이제 D1식을 쓰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자 상식적으로 가자고요. 뭐 항상 특별한 길은 없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야죠. 그렇죠? 그러면 점의 좌표 설정을 해야 되겠고 Q1. 그 다음에 PP3 직선의 방정식 구해야 되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 구하려면은 뭐 이제 기울기하고 y절편을 알면 되든지 x절편, y절편 알면 되든지 아니면은 두 점의 좌표 알면 되든지. 자, 뭐가 편할까요? 원점을 중심으로 한 단위원이라는 점을 감안해 봅시다. 물론 방법이 여러 가지 있죠. 근데 이게 원점을 중심으로 한 단위원이니까 이 또 세타까지 나와 있잖아요. 세타까지 나와 있으니까 요 p의 좌표를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놓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P3 여러분 이 P3가 되나요? 이런 것도 많이 해봤을 텐데 지금 요 P가 정사각형 한 꼭지점이고 P3가 또 다른 꼭지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P가 1사분면에 있다면 P3는 4사분면에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뭐 또 방법이 여러 있죠. 이 여러분 동경이란 말 평소에 쓰죠. 동경이 얘는 세타인데 P3는 어떻게 돼? 세타보다 270도 더 큰 거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동경 세타보다 마이너스 90도로 하든지 그렇게 해도 되고 또는 뭐 이게 직각삼각형 만들어지고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니까 그다음에 요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합동일 거 아니에요. 그럼 요 길이가 코사인 세타고 요 길이가 사인 세타니까 x좌표 사인 세타, y좌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자기 이런 편한 식으로 자기 스타일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P3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겠다. 그래서 두 점의 좌표를 알았으니까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자 따라 보시면은 이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게 뭐 x좌표 차, y좌표 차 기울기 쓰고 이렇게 쭉쭉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되겠고 그 다음에
비슷한 방식으로 Q1도 어떻게 돼요? 원점을 이게 Q1이 열었습니다, 여러분. Q1. 그러면 이건 이제 A를 일단 원점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Q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일 텐데 Q1은 어떻게 돼요? 이 Q보다 동경이 120도 더 큽니다. 되겠죠? 정삼각형이니까 120도 더 커요. 그런데 이게 이제 원점이 아니라 1,0, 1,0 이제 1만 더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이 Q1의 좌표가 코사인 사인 세타에 비해서 120도가 동경이 더 크고 그 다음에 X좌표만 1 추가된 거예요. 1 더해진 거. 그래서 요 이제 우리가 다루기 계산을 편의로 해서 덧셈 정리로 쭉 펼쳐버리면은 그러니까 덧셈 정리는 이렇게 뭐 시도 때도 없이 쓰게 되는 거죠. 덧셈을 쭉 펼치면은 이런 식이 나오게 돼서 이제 뭐 하면 돼요? 요 이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 공식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요 페이지 넘겨가지고 요 점과 이 직선의 거리 하게 되는 거니까 잘 아시다시피 여기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분모 루트로 들어가고 그럼 이거 또 계산도 편해요. 그 곱해서 2배 한 부분들이 다 사라지면서 루트 2만 남습니다. 이 분모에. 그 다음에 이제 x 좌표에 여기 요거 x 성분 들어가고 y에 요 y 성분 들어가고 집어넣어서 해보면은 이것저것 다 상세가 무진장 돼가지고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이게 D1입니다. D1 아까 Q1에서 그러니까 그 뭐였죠? 정삼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정사각형 한 변까지 거리. 요게 D1 이렇게 나왔고 요거 뭐 우리가 외울 필요 없겠는데 이따 또 나옵니다. D1. 그 다음에 D2는 자 여러분 여기서 D2는 어떻게 되냐? 물론 거기 식이 또 나와 있죠. 식이 나와 있는데 요거 D2는 P에서 여기서 이제 정사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정삼각형의 한 변까지 거리 여기까지 거리 요것을 이 수직거리를 D2라고 한 겁니다. 또는 여기 P에서 정사각형 한 꼭지점에서 이 Q1까지 거리 요 수직거리 요것을 D2라고 한 겁니다. D2식이 어떻게 되느냐? 뭐 활용하겠어요? 그래서 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요거 PQ가 X축과 평행하면서 길이가 1이라고요. 응? 여기 PQ가 X축과 평행하면서 길이가 1이라고요. 그러면 요 길이를 알고 싶은 거니까 뭐 말하면 돼요? 요 곽의 사인 값입니다. 또는 요 곽의 사인 값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또 이런 문제에서는 이런 이제 보조선을 적절히 잘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항상 그렇듯이. 자 그러면 이제 요 각의 크기 말면 끝나겠는데 각이 어떻게 되죠? 아까 한 거네 이거 사실. 네? 각의 크기를 보니까 뭐가 돼요? 여기 30도에서 세타를 빼든지, 그렇죠? 또는 세타에서 30도를 빼든지 둘 중에 하나네. 이것 또는 이것 하면 됩니다. 이것 또는 이것. 한 방에 쓰려면 문제에서 얘기하듯이 절대값 기호 활용하면 되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이 빼기 6분의 파이의 사인 값이든지 6분의 파이 빼기 세타의 사인 값이든지 해서 이걸 두 개를 한꺼번에 한다면은 그래서 절대값이 있었구나. D2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첫 번째 소문난이 끝났고 이제 D1, D2를 가지고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겹치는 부분의 넓이를. 그래서 왼쪽 그림 공통 부분이 사각형일 때하고 오른쪽 그림 공통 부분이 삼각형일 때하고 넓이식을 쓰면 되겠는데 자, 두 번째 경우부터 하겠습니다. 삼각형이 더 편하니까요. 사각형보다는. 그래서 두 번째 경우부터 해보면 즉 세타가 6분의 파이보다 클 때가 되겠습니다. 혹은 6분의 파이 이상일 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삼각형 여기 공통부분 넓이 삼각형 구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할까요? 바로 이게 뭐예요? 여러분 Q1에서 여기 Q1에서 PP3까지 그려. 이게 D1이면 D1 우리 구한. 이제 그 식을 활용하겠죠. 요 삼각형의 높이로 활용할 겁니다. 그럼 밑변의 길이 이거 말하면 되겠죠. RS의 길이. 자 따라서 이 공통부분의 넓이 S타는 2분의 1 밑변 B 된 것이고 이제 이 RS를 이제 요걸 어떻게 쓸 건가 문제고 요 식을 뭘로 써야 되죠? 세타로 나타내요. 세타. 세타에 관한 식으로. 자 그러면 요게 여기서 어려움을 제일 그럴 것 같은데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 요 삼각형 있죠.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가 세타와 무관하게 결정이 돼 버립니다. 잘 보시면 요거 하나 이해하시면 돼요. 봐보세요. 지금 이번에도 역시 OP하고 AQ가 평행하다는 것이 중요해요. 자, 요게 평행하기 때문에
보시면은 지금 우리는 뭘 알고 요거 봅시다. 요 각을. 요 각을 구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요 각을. 요 각이 어떻게 되냐? 자, 이 둘이 평행한데 요 라인은 이것으로부터 몇 도 돌아간 거예요? 30도 돌아간 겁니다. 30도. 30도. 여기서 이쪽으로 30도 돌아간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라인은 OP로부터 몇 도 돌아간 것이죠? 당연히 45도지. 90도 절반. 45도 돌아갔는데 30도 돌아간 방향과 45도 돌아간 방이 반대 방향이에요. 그러면 두 선이 이루는 각은 75도. 이런 거 답안지 안 써도 돼요. 75도라고 확인해 주면 충분한 겁니다. 답안지에다가는. 구구절절 설명하는 게 아니라고. 자, 이해되겠습니까? 네? 여기 한 번만 더. 지금 이 둘이 평행하단 말이지. 여기 요 OP하고 AQ가 둘이 평행한데, 응? 다시 말해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제로란 말이지. 응? 이렇게 만나게 했을 때.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싶은 것이냐? 요걸 하고 싶은 것이나 요 Q1에서 Q, 그 다음에 P에서 P3, 이 둘이 이루는 각의 크기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노란색끼리 이루는 각. 근데 얘는 이 라인은 빨간색에서 30도 돌아간 것이고 시계 방향으로. 그 다음에 요 시계 방향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 하여튼 반대 방향이라고 하겠네요. 요 방향으로 30도 돌아간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이 방향으로 45도 돌아간 것이니까 반대 방향이라서 합친 게 바로 요 각이 된다. 75도. 여기 75도. 요게 75도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얼마죠? 당연히 60도지. 정삼각형 한 대가 크니까. 따라서 요 각의 크기는 45도가 되는 겁니다. 45도. 자, 그래서 요게 45도가 되기 때문에 이 선들 좀 지워버릴게요. 45도가 되기 때문에 이제 RS의 길이 쓰겠나요, 여러분? 여기 그럼 여러분 여기 Q1HS 요 삼각형 뭐가 돼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가 60도가 45도와 15도로 나눠진다는 얘기고, 그러면 여기 D1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D1 탄젠트 15도, D1 탄젠트 45도 되겠죠. 그거 합친 게 바로 요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식을 써보면은 뭐 우리가 방금 한 얘기예요. 이 OP하고 AQ가 평행하다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네 가지 크기가 45도, 60도, 75도가 나오고, 그래서 이 RS의 길이는 D1 탄젠트 15도, D1 탄젠트 45도 이렇게 나온다. 그럼 여러분 이것을 이 RS를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은 S세타 식이 어떻게 되냐? 여기서 D1 공통인수 D1이 또 나와가지고 D1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탄젠트 45는 1이고, 여러분 탄젠트 15도는 하도 많이 해서 외우고 있나? 2 마이너스 루트 3 나옵니까? 아니면은 덧셈 정리로 금방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2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오고, 그래서 여기 2분의 1하고 여기 2 마이너스 루트 3에 1 더하니까 3 마이너스 루트 3에 1까지 다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D1 제곱한 게 아까 D1이 다시 페이지 안 돌아갈게요. 루트 2분의 1 하고 요게 있었던 겁니다. D1이. 그래서 제곱하니까 2분의 1 하고 요 식이 나오겠습니다. 얘가 뭐죠? S세타 구한 겁니다. S세타. 어쩔 때? 세타 6분의 파이보다 클 때 나온 것이고. 자, 다음 이제 겹치는 부분이 사각형일 때도 보면은, 여러분 이 사각형 넓이를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Q1ST 요 삼각형에서 요 조그마한 삼각형을 빼면 됩니다. 빼면 되는데 요 커다란 삼각형은 방금 앞에서 구한 거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아. 그래서 요게 앞에서 쓴 식이 그대로 나오고, 이제 문제는 여기서는 요것만 새로 추가하면 되는 겁니다. 조그마한 삼각형. 그럼 조그마한 삼각형은 또 어떻게 가겠어요? 요게 정사각형이니까 요게 직각이란 말이지. 여기 직각삼각형이라 우리가 빼야 될 넓이가 직각삼각형입니다. 그럼 직각삼각형이니까 요 길이 알고 요 길이 알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여기서 뭘 활용하겠어요? 앞에서 D1 써먹었으니까 여기서 D2 써먹겠지. 그 D2가 뭔가요? D2가 요거라고 여러분. P에서 여기까지 수직거리라고요.
되겠습니까? P에서 여기까지 수직거리. 그러면은 요게 이제 D2라는 거 우리가 식으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인 값의 절대값. 그래서 D2 요거를 알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뭘 알고 싶은 것이냐? 요 삼각형 넓이를 이제 그걸 활용해서 쓰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그 넓이를 쓰는데 이제 요 길이 D2가 있으니까 RT의 길이를 파악해도 되고 직각삼각형이니까 PT와 RP의 길이를 알아도 되고 이러나 저러나 뭐가 필요하냐면은 요 내각의 크기가 필요한 겁니다. 요 내각의 크기. 하나는 물론 직각이고. 자, 그런데 여러분 요각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또 이걸 아닌가요? 또 이거? PQ와 XQ가 평행하다. 응? PQ와 XQ가 평행하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네요. OP하고 AQ가 평행하다. 그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요 한 변, 이 삼각형의 한 변, 얘는 얼마 돌아간 거죠? 30도 돌아간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얼마 돌아간 거죠? 45도 돌아간 겁니다. 그 둘의 차가 이거겠죠. 15도. 여기 15도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빼야 할 것을 조금 더 크게 그려보면은 요 삼각형 RPT가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네? 이렇게 이제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여기가 15도란 말이에요. 여기가 15도. 그리고 요 수직거리가 D2로 나와 있는 것이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죠? 요 RPT, RP 사인 15도가 바로 D2였던 거죠. 또 PT, 그럼 여기 75도겠네요. PT 사인 75도가 D2인 것이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평행하다는 걸 이용해 가지고 요 괄의 크기가 15도 나오게 되는 것이니까 RP 사인 15도 D2, PT 사인 75도 D2 되겠죠. 따라서 RP의 길이를 이제 D2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 사인 15도분의 D2, 그다음에 PT 자리에 사인 75도의 D2 이거 집어넣은 것이고, 집어넣고, 그리고 이것도 값을 계산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 사인 15도, 사인 75도 값을 또 각각 덧셈 정리를 이용해 보면은 이게 나오는데 분모에 둘이 곱해 있습니다. 둘이 곱한 거예요. 16분의 4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모에 4분의 1 있으니까 여기다 4를 곱하게 돼가지고 2배의 D2 제곱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D2에 대해서 식을 우리가 앞에서 구했으니까 이제 그거 제곱한 식이 나오는 겁니다.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야 된다고. 얘를 빼야 돼. 그러니까 앞에 식에서 이것을 뺀 식이 바로 이 경우에 S세타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했어요. S세타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여기 세타가 6분의 파이를 넘어갈 때는 그 겹치는 부분이 삼각형이 돼가지고 식이 이렇게 나왔던 것이고, 그 다음에 세타가 6분의 파이보다 작은 경우에는 겹치는 부분이 사각형이 돼가지고 요 삼각형 넓이 식은 똑같죠. 식은 삼각형 넓이에서 그 조그만한 직각삼각형 넓이 뺀 것이 이렇게 나오겠다. 이게 S세타입니다. 지금 이제 문제에 주어진 범위 안에서. 근데 뭘 하라 그랬나요? 그 두 번째 2-2번으로 되어 있는 질문 보니까 S 프라임 6분의 파이가 존재함을 보여라 그랬죠? 아니지 미안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 S 프라임 6분의 파이가 아니라 그 미분계수가 아니라 S 세타에 대해서 극한값이죠. 도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함을 보여라고 한 것이죠.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하고 요거 구하라는 거하고 풀이 방식은 완전 다른 거예요. 내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요걸 물어봤으면 어떻게 해요? 두 개 미분 때려가지고 6분의 파이 대입해가지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고, 미분계수 정의대로 가야만 하는 겁니다. 응? 미분계수 정의대로. 근데 여기서는 뭐 하란 거예요? 여기서는 이게 존재하는지, 도함수의 좌극한과 도함수의 우극한이 존재하고 1차 이까지 한지 이제 그걸 보는 것이니까 이 문제에서는
미분 때려서 대입하고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네? 네. 그런 점에서 이 이제 마지막 질문의 형식은 보통 이런 경우에 미분 가능성 조사하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거는 좀 독특하게 도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하는지를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렇죠? 요게 존재하더라도 요게 존재하지 않을 수 있고 요게 존재하더라도 이게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이 다르면은 답변 방식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제일 위험한 것은 미분계수, 미분 가능성을 물어봤는데 혹은 미분계수 구하라고 했는데 미분대에서 값 대입하는 거 큰일 난다. 그런 거 절대 점수 안 준다. 그거 조심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요거 이제 S 세타를 구했으니까 S 프라임 세타를 구하는 거죠. 뭐예요, 여러분? 등호만 빠지면 되네, 등호만. 다. 근데 어차피 6분의 파이 전후로는 등호는 이미 빠져 있고. 그래서 S 프라임 세타 구한 것이고 그 다음에 얘의 이 도함수의 좌극한, 도함수의 우극한 이제 사실상 대입하는 결과가 나오겠죠. 6분의 파이를 다 대입해서 값을 계산해 보니까 존재하고 같기까지 하더라. 그래서 이제 결론은 존재한다. 이제 그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그 요런 질문은 이제 뭔가 돌아가면서 겹치는 부분의 넓이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런 문제는 굉장히 그 여러 가지 형태로 응용될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굉장히 잘 출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습하실 때 어떻게 보시라고요? 그냥 S 세타 구한다고 생각하시고 뭐 케이스 분류도 안 해놓고 그림도 안 주어진 상태에서 D1, D2를 구하라는 앞에 문항도 없이 S 세타 구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 그 아이디어를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은 연습이 되겠다.